올드보이 얼척. 네, 마지막 코너인 올드보이 얼척입니다. 이번 코너는 영화 올드보이의 상황을 왓이프로 비틀어서 상상해보는 얼척 시간입니다. 이번 얼척은 홍 회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얼척, 그러니까 왓이프를 조금은 다르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왓이프는 영화나 드라마 중간에 있는 상황을 조금 비틀어서 이랬다면 결말이 어땠을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결말부를 좀 비틀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올드보이에서 제일 해석이 많이 갈리는 부분을 꼽자면 저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대수가 최면술사를 만나러 가서 내 기억을 좀 지워달라고 얘기를 한 뒤에 바로 다음 장면에서 미도가 오대수를 끌어안으면서 사랑해요 아저씨라고 말하는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두고 오대수가 기억을 지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두고 기억을 지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얼척은요. 오대수는 기억을 지웠을까? 그리고 만약 지웠거나 또는 지우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미도와 오대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입니다. 네. 결말부 이야기는 사실 다른 데서도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새롭게 해석을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 국문가가 또 있으니까 스토리의 완결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법학과 나부랭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기요. 네. 그럼 유채는 마지막에 들을까요? 좋죠. 이렇게? 저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반칙을 좀 써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편집된 장면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몰라요. 그 중간에 이제 이우진이 최면술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너무 우진이 다 설계한 것처럼 나오니까 그건 좀 빼달라라고 하고 마지막에 편집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우진이가 이제 최면술사를 찾아가가지고 최면이 잘 안 듣도록 해달라. 혹은 찾아올 텐데 뭐 잘 안 되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서사가 우진이 중심으로 복수가 완결 있게 끝나는 것 같아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편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작자의 의도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저는 지우지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장면들에서 보면 유명한 문구가 나오잖아요. 울어라, 너만 울게 될 것이다. 웃어라. 인가요? 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같이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만 울게 될 것이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갇혀있던 방 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수 그림과 같이 나오죠. 그 문구 때문인지 대수가 15년이 지나고 나서 바깥에 나왔을 때 굉장히 슬픈 상황들이 찾아올 때마다 웃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그 자신의 딸이 스웨덴으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됐고 이제 뭐 자기 와이프는 묘지에 묻혀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미도가 물어봐요. 부인 묘에 가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대수가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약간 우는 듯한 그리고 억지로 웃음을 짓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놈 잡아 죽이고 나서 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문구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약간 억지 웃음 장면이 제일 마지막에서 또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지워지지 않았다고 저는 단정 짓고 싶고요. 지워지지 않았다. 네, 그리고 미도와 대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상자에 소위 이제 비밀이 담겨 있는 미도는 그 비밀을 모르는 상태죠. 네,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상자를 열지 말라고 대수가 미도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다른 이제 대수가 미도한테 하는 말들에 비해서 굉장히 아이를 달래는 듯한 말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을 이제 알게 돼버렸으니까 그쵸. 자기 딸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딸을 타이르는 듯한 말투로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데 아마 그런 거를 이제 비추어 보면 그리고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가정까지 더해서 본다면 앞으로의 관계는 굉장히 비틀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랑은 정반대해서 네. 저는 앞서서 배척을 안 드시는 분들은 배척을 듣길 권해드립니다. 배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어떤 줄기가 복수의 허망함? 사실 복수 3부작이 다 그래요. 친절한 근별씨도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읽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우진의 복수라는 것이 저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도도 비밀을 모르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대수마저도 비밀을 모르게 된다면 기억을 네. 잃는 듯한 방법으로 그러면 우진의 복수는 거의 완벽하게 실패하는 것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진의 복수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기억을 지워버렸을 거다. 그리고 음. 그걸 통해서 둘은 행복하게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하여튼 둘은 뭐랄까 연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진이 전혀 바라는 결과는 아니었겠죠. 네. 우진의 마지막 말에서 나오잖아요. 우진은 아까 유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우린 알면서도 다 사랑했어.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이걸 원했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우진이라는 사람의 어떤 복수가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걸로 저는 읽혔어요. 사실. 아, 저는 뭐 앞선 배척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 네. 네 남파고님과도 입장이 사실 굉장히 유사해서 네. 크게 뭐 별개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네. 그런데 네.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지우지 못했을 것이고 미도와 오대수의 삶은 이후로도 비틀려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미도와 오대수의 삶은 그중에서도 좀 양쪽의 삶이 달랐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대수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고 미도는 진실을 모르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진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여성이 존재를 하고 또 대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여성이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우진이 그렇게 자신 때문에 피해 입은 여성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받았는데 대수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까지 고통받는 여성을 또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미도까지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진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조금 이건 정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이기는 한데 일단 미도가 결국에는 진실을 알지 못하게 그 상자 그냥 냅두라라는 전화를 하긴 하잖아요. 물론 대수가 애걸복걸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미도는 대수에 비하면 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모순적이긴 한데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런 미도의 목까지 오대수가 아마 짊어지고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었던 게 어떤 분들은 또 해석을 하실 때 미도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도가 이 지금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 2명인 거잖아요. 오대수는 결국 자기가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진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네. 이제 미도도 알 수 있었다가 우진이 전화를 걸어서 그거 알려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모르게 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해석하시기를 이 미도를 일종의 판도라로 본다면 결국 그 호기심 때문에 열어봤을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어봤을 것이다. 열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아저씨. 네, 근데 사실 완전히 저는 이상한 해석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지금 뭔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미도도 눈치를 챈 상황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아저씨 사이에 어떤 뭔가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이용해서 우진은 나를 통해서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거기까지는 대충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게 뭔지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우진이 죽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네. 그렇다면 우진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오달수 입장에서는 보여주든 말든 상관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긴 네. 하죠. 그렇다면 충분히 볼 수도 있었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봤을까요? 미도가? 이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속단하긴 좀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사실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되게 뜬금없이 설원에서 찍히잖아요. 그쵸. 눈이 엄청 막 폭설이 내려 있는 거기 배경이 현지 촬영을 이제 뉴질랜드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갑자기 배경 이동한단 말이죠. 시간도 엄청 많이 이동을 하고요.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알고서 쫓아왔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갑자기. 저는 열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좀 얼척없는 얘기긴 한데 어차피 여기가 얼척이니까요. 네, 얼척없는 코너니까. 아까 앞에서 잠깐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오이디푸스 신화랑 좀 더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데 굉장히 이 영화 자체가
고대 비극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서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캐릭터의 사용에 있어서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들이 굉장히 이제 앞에 나서는 인물들이고 여성들은 거기에 종속되는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성상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한 게 그냥 캐릭터, 어떤 이용당하는, 부가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도도 굉장히 대수에게 종속돼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미도 자체도 그 안에서 굉장히 순종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 영화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영화에 몰입을 못했었어요. 이유가 미도가 너무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랬었는데 네, 반전을 아신 분들은 좀 더 재밌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미도 왜 저러지?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나는 지금 경찰을 불렀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겠죠. 처음 만나는 곳이 횟집이잖아요. 그렇죠. 사시미 칼이 있는 곳인데 그 위험한 곳에서 남자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그것도 막 이렇게 쑥대머리 하고 있는 남자가.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사시미 칼을 찌르던가요? 네. 네. 그런데 미도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택시를 태우고 자기 집까지 데려가고 정성껏 간호하고 이게 물론 처음에는 이제 최면에 의한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최면이 미도에게 그 남자를 간호하고 그 남자랑 뭐 사랑에 빠지란 건 사실 최면에 있긴 했죠. 그렇죠. 근데 그 남자가 뭐 자신을 강간할 뻔했는데도 거기에도 계속 순종하고 이러라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쵸. 미도 성격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통해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미도가 아마 그냥 말을 잘 따라서 얌전히 있고 상자를 열어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비판이 네. 많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긴 하죠. 이 여성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수동적으로 쓰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박쥐 이후에 박찬욱 감독이 여성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보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는 사실 박찬욱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네. 굉장히 이 여성 관련돼서 그 글을 쓰실 때 조심해서 쓰시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미도가 안다고 가정을 해보면 미도는 굉장히 주체적인 인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을 못 버리고 그 아버지 옆에 계속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다시금 이 작품이 복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우진의 복수가 정말 실패하는 최악의 수예요. 그렇죠. 네. 네. 최악의 수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물어봤잖아요.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했어. 너희들 그럴 수 있을까? 네, 라고 답한 거잖아요. 난 그렇죠. 알면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복수의 파멸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도 충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진짜 최악의 수를 이제 우진이가 계획한 것대로 이렇게 쭉 따라갔다고 했을 때 대수는 아마 몇 년도 안 걸리겠죠. 1년 안에 아마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미 혀를 자른 순간에서 현실성은 버렸다고 생각해야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우진이를 죽이는 게 어쨌든 목표였다고 만약에 대수의 목표였다고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태양의 탑이라는 어릴 때 많이 봤던 그 소설책이에요. 거기에서도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복수를 원하는 자가 복수를 행한 뒤에도 살아남으려 하면 안 되겠지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대수도 우진에 대한 복수를 행한 것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죽이는 게 만약 목표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성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살아남지는 못했겠다.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비밀까지 알게 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네네. 부분은 많은 이 분들이 이 올드보이라는 작품을 우진의 복수서사 네. 또는 한 남자의 15년에 걸친 복수 이야기로 네.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과연 그게 우진이라는 인물만의 복수일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5년 동안 복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15년 동안 복수를 뒤엎을 만한 기회도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단순히 우진의 복수서사뿐만 아니라 대수의 복수서사랑도 명확히 맞물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어떤 주연이 유지태 혼자뿐만 아니라 최민식 배우까지도 같이 나온 거고 또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우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수를 하려고 하는 최민식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때
단순히 이게 우진만의 복수서사가 아니라 대수의 복수서사를 읽어보시고 만약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재관람을 유도하는 좋은 멘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른 재치 있는 상상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구석 주댕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집구석 주댕이들은 5주댕이들의 쉬지 않는 입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의 명작, 걸작들이 전부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집구석 주댕이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